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그리고 안보 상황 알아보겠는데요. 러시아군이 엄청난 대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원래 발표로는 우크라이나군이 벨고로드 시내에 미사일을 쏴서 민간인을 공격했다. 그래서 민간인 수십 명이 사상했다라고 밝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러시아군 자기들이 쏜 거예요. 그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 또 CCTV 영상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잔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아파트 한 동의 한 라인이 그냥 통째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러시아 최악의 오발 사고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비밀 무기 개발팀이죠. 스컹크웍스가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공중급유기 CG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는 라팔 F4 전투기 16대 구매 협상을 시작했다. 40대 체제가 목표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최정예 개발팀 스컹크웍스가 미 공군의 차세대 공중급유기 프로젝트와 관련한 CG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블렌디드 윙 바디 방식의 스텔스 기체 설계안인데 공중급유기의 생존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미 공군의 목소리가 반영된 설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현용 NSM 미사일을 보완할 초음속 대함 미사일 튜핑 개발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독일 다니엘 디펜스와 노르웨이 콩스버그가 주도하는 이 사업은 높은 기동성과 스텔스 능력을 가진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2035년까지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어떤 물건이 등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영국의 본토 방공 능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그 어떤 유형의 공중 위협에도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노스롭 그루먼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의회 군사위원회 요청에 따라 노스롭 그루먼이 영국 방공 능력 전반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낸 것인데요.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루시도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놔 영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러시아에 전지형 차량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산 데저트 크로스 1003 모델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돌격용 차량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600대 가까이 수입됐다고 하는데 추가 구매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전선에서 이 차량을 더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구형 전투기 대량 퇴역 계획을 밝혔던 그리스가 라팔 전투기 추가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24대를 도입 중인 물량에 더해 최소 16대를 더 구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상 기종은 최신형인 스탠다드 F4 버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여기 아주 희한하게 생긴 폭격기도 아닌 것이 뭔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붐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봐서 공중급유기겠죠. 록히드 마틴의 스컹크웍스가 이 CG 한 장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공중급유기 차세대 공중급유기 사업하고 있죠. 그것보다 더 이후에 공중급유기를 이런 걸로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저도 저희 연구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국의 공중급유기가 어디에서 움직인다 이런 거,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이란 지난번에 폭격했을 때 미국의 공중급유기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인근에서 계속 선해 비행 중이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제다 인근에서 미국의 공중급유기 급유를 받고 이란으로 가서 때렸지 않을까, 유추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지금 전투기들은 스텔스 전투기가 나와요. 근데 공중급유기가 여객기 기반의 이런 급유기다 보니까 스텔스가 아니죠. 그러면 자, 어느 지점에서 대량으로 공중급유기가 여러 대가 지금 선회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급유 포인트야. 그런데 전투기는 안 보여. 그러면 스텔스 전투기들이 지금 대량으로 급유를 받고 있구나. 이런 게 유추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공중급유기도 스텔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스텔스 전투기가 어딘가에 작전하러 가는 것을 노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래는 전익기 B2처럼 전익기 형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동성도 그렇지만 가격이 확 뛰겠죠. 그래서 블렌디드 윙 방식의 이런 스텔스 형상의 공중급유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CG를 공개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독일과 노르웨이 콩스버그는 이 NSM 대한미사일을 만든 바로 그 회사죠. 합작을 해서 차세대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을 한다라는 건데, 자, 이건 뭐 보면 뭐 대단히 어렵게 생긴 것 같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2030년대까지 만든다라는 것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무튼 뭐 이렇게 초음속 대한미사일 만든다고 하니까, 나토가 만든다고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껄끄럽기 그지 없겠습니다. 자, 정말 충격적인 보고서입니다. 노스롭 그루먼이 영국의 의뢰를 받아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또 영국 왕립군사연구소 루시도 같은 보고서를 내놨어요. 영국 방공망은, 본토 방공망은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우리 같으면 패트리어트 8개 포대가 있고, 한국은 뭐 거기다가 천궁, 그리고 또 주한미군의 사드, 그리고 앞으로는 정조대왕급에다가 SM3 뭐 이런 거 우리 방공 능력 있죠. 그런데 영국은 그런 거 없다. 오직 해상에서 군함에서 막는다. 그러면 군함이라도 많던지. 그것도 아니죠. 지금 군함은 계속 퇴역하고 또 추가는 없죠. 그러면 러시아가 영국을 향해서 탄도미사일 공격했을 때 막아낼 수 있는 MD 능력이 있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폭로가 되니까 이 영국 정치권들이 도대체 뭐 했냐라는 건데, 정말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 가장 비효율적인 이 전력을 구성하고 있는 게 영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복서 같은 차량용 장갑차를 그렇게 비싸게 돈을 주고 사고, 또 우리 K9A2 자주포가 그렇게 성능이 좋은데 시험평가도 안 해보고 경쟁도 안 해보고 그냥 제쳐버리고 독일제 아주 비싼, 그리고 실전 배치도 되지 않은 RCS-15를 사고 하는 등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니까 본토 방공망 하나 없다. 기가 차죠. 이게 나라냐?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황당합니다. 자, 중국이 러시아 이런 차들을 대량으로 팔고 있어요. 1600대를 팔았는데, 뭐 골프카트처럼 생겼는데 뒤에 뭐 수송 짐을 실을 수 있는 뭐 저런 것도 적재함도 있고요. 자, 이런 걸 타고 지금 아우디오 카다 또는 뭐 어디 전선에서 계속 여기서 돌격하는 겁니다. 보병이 뛰어가는 것보다 차 타고 일단 빨리 좀 가자. 근데 방어력 전혀 없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카트 같은 중국제 차량을 타고 가다가 그대로 그냥 공격받아서 차는 뭐 워낙 차가 또 작아 보이니까 바로 그냥 뒤집어지고 하는 그런 영상을 또 봤는데, 뭐 어쨌든 뛰어가는 것보다는 낫다. 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 군들이 이거 타고 계속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의 약속을 무너뜨리고 러시아에 군사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게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는 현재 24대의 라팔 도입 중에 있죠. 그 중에 6대는 중고, 그리고 나머지 18대는 신품으로 라팔 스탠다드 F3 버전을 공급받고 있는데, 야, 써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걸 더 사겠다. 40대에서 한 개 비행단 전체를 라팔로 꾸리겠다 해서 16대 추가. 이번에는 지금 라팔 스탠다드 F4 버전 지금 나오니까 그 F4로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또 이제 맞은편에 있는 이 긴장하고 있는 국가 튀르키예는 어떤 전력을 추가하게 될까요? 빨리 칸을 만들고 싶을 텐데 엔진이 없어서 어떡할까요? 아무튼 튀르키예와 이 그리스는 같은 나토 국가이면서 이렇게 계속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자, 러시아의 최악의 오발 사고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일요일 새벽 러시아 벨고로드시 아파트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대량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는 소식, 외신 보도를 통해 접하신 분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상자가 나왔던 이 사건, 알고 보니 러시아군 소행이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새벽 벨고로드 시내의 주거용 아파트를 타격해 수십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군이 쏜 것이 아니라 러시아군이 발사한 오발탄이었다고 러시아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5월 14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비상사태부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서 붕괴된 아파트 잔해에서 수거한 미사일 파편들이 당초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미사일 종류와 전혀 다른 모델이었고, 미사일이 건물을 강타한 방향도 남쪽이 아닌 북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2일 아침 벨고로드 시내 아파트 미사일 피격 사실을 발표하며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최소 15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친 이 사건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토치카-U 탄도미사일에 의한 피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5월 12일 새벽 우크라이나군이 쏜 토치카-U 탄도미사일 6발, 뱀파이어 유도 로켓 4발, 올가 무유도 로켓 2발을 벨고로드 상공에서 요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민간인 거주구역에 대량의 미사일을 날렸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나온 증거들 때문에 이 사건의 진범은 러시아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격 당일 해당 건물에 촬영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건물을 때린 미사일이 남쪽이 아닌 북쪽에서 날아온 것이 확인되었고 현장에서 S-300용, OV-55 지대공 미사일 파편들이 대거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OV-55 미사일은 지대공 미사일이지만 탄도 중량이 133kg에 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을 공격할 때 자주 사용해온 미사일이었는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해당 미사일이 예정된 비행 경로를 이탈해 러시아 대도시를 공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의 오폭 사고 가운데 가장 심각한 피해를 기록한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자국민을 살상한 러시아군의 이 같은 범죄에 러시아 국방부가 과연 처벌에 나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파트 한 라인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참 이거 보면 또 이 아파트도 굉장한 부실공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라인입니다. 거실, 우리 아파트 기준으로 치면 이 거실, 부엌, 안방 이 정도 있는 이 작은 방 있는 이쪽은 살아있고 나머지가 그냥 다 내려앉아 버린 것 같아요. 이 베란다 있는 이 부분, 옆집 보면 이 베란다가 있죠. 이 부분 그냥 그대로 내려앉아 버렸는데 자, 여기에서 이런 잔해가 발견됐어요. 이건 S-300 지대공 미사일에 들어가는 OV-55 미사일이에요. 제일 큰 거. 그래서 러시아는 이걸 가지고 지대지 용도로 계속 쓰고 있었죠. 그 미사일이 발견됐다. 이거 우크라이나 없어요. 다 썼죠.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미사일 막아내느라고 지대공 미사일이 얼마나 아쉬운데 이 아파트 때리는데 이걸 쓰겠습니까? 아니죠. 러시아의 지대지 용도로 쏜 미사일이었습니다. 그걸 아마 우크라이나 쪽으로 쏘다가 경로가 틀어져 가지고 어떤 오류로 인해서 이 아파트 쪽으로 날아가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됐어요. 바로 이 영상인데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북쪽에서 남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남쪽에 있고 지금 이 CCTV 카메라는 북쪽에 있어요. 여기 지금 불이 번쩍하죠.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번쩍하면서 화염이 확 피어오르는데 이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날아와서 때린 거예요. 자, 그러면 벨고로드에서 북쪽은 어디냐? 그냥 러시아죠. 벨고로드에서 남서쪽이 우크라이나죠.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뭐 토치카-U 쐈다 그러는데 토치카-U는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꺾을 수가 없어요. 안 되죠. 그리고 뭐 올가 무유도 로켓 꺾을 수 없으니 안 되죠. 그리고 유도 로켓 뱀파이어 썼다고 하는데 그거 아주 덩치가 작아 70mm 가지고 이런 폭발력 낼 수가 없죠. 즉 토치카-U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다 썼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자산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자산은 지금 여기가 러시아가 뱀파이어 유도 로켓도 있다 했지만 유도 로켓 가지고 70mm 로켓 가지고 이런 타격력 보일 수가 없죠. 아파트 한 라인을 그냥 내려앉혀 버렸는데 그래서 지대공 미사일인 S-300 거기에 들어간 OV-55 이게 탄도 중량이 133kg 되니까 제법 강하죠. 이걸 가지고 때린 거다. 자, 이로 인해서 15명이 죽었어요. 20명이 지금 다쳤어요. 최악의 오발 사고인데 이걸 우크라이나 소행이다라고 말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이거 러시아가 했잖아 라고 되는데 누가 과연 처벌을 받을지 책임질 자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러시아군의 무기 체계가 이렇게 신뢰성이 없다. 뭐 일부러 뭐 이 아파트 때리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우크라이나 쪽으로 날아가다가 뭔가에 의해서 방향이 틀어져서 이쪽으로 날아왔겠죠. 기가 막힌 러시아군 오늘도 한 건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